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오늘의 2장에 끝까지 살아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들. 시련에 대하여 읽어드릴 차례죠. 오늘은 그 전에 제가 어떤 소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들으셨나요? 들렸나요? 맞습니다.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읽기 전에 차를 한 잔 타 놓는 건데요. 우려 먹으려고요. 이 차는 내돈내산입니다. 쌍계라는 경남 하동에서 이 쌍계라는 차 브랜드가 있나 봐요. 제가 좋아하는 차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자몽 블랙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티백을 하나 넣고 또 말린 자몽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넣고 시간을 길게 해서 우려서 먹으면 약간 달콤하면서 자몽 향이 향긋하게 나서 아주 좋답니다. 여러분도 언제 시간 나실 때 이건 광고는 아니에요. 그냥 권하는 겁니다. 자몽 블랙티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발음이 세지만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끝까지 살아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들, 시련에 대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네가 하는 말은 다 옳은데 젊은 시절 장인 어른은 내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젊었을 때 나는 사고가 명쾌했다.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잘못된 일에는 크게 분노하고 바로 잡으려고 싸웠다. 매사 자기 주장이 강했다. 이런 사위가 걱정스러웠는지 장인 어른은 개운치 않게 뒷말을 흐렸다. 아마 장인 어른은 아셨을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말해준들 아직은 못 알아들을 피 끓는 청년이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나도 장인 어른의 말 뒤에 숨은 속뜻을 점차 알게 되었다. 세상에 절대 선과 절대 악이란 없으며 선함 속에 악함이, 악함 뒤에 일말의 선함이 공존한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로 끝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전화위복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모든 일엔 양면성이 존재하고 사건의 결말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알 수 있다. 내 인생엔 많은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위기였을까?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나 다른 문이 열렸다. 아니,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몸부림이 예상치도 않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 당시에는 막다른 골목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 샛길이 있었다. 사실 죽음 외에 막다른 골목이 어디 있겠는가.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만 알 수 있다. 원래 시와 미술을 좋아했던 나는 자연히 미술대학 진학을 꿈꾸었다. 그러나 자주 병으로 앓아눕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막상 의과대학에 들어가 보니 의학 공부가 나에겐 너무 어려웠다. 공부량이 방대한 데다 문학소년이었던 내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을 공부하려니 도통 관심이 안 생겼다. 게다가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느라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대학에 들어가서 폭발했다. 분노와 반발심이 극에 달했다.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이 에너지를
산악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풀었다. 며칠에 걸쳐 지리산을 등반하고 책에서 본 아이젠을 만들고 싶어서 대장간을 찾아가고 설산에 갇혀 사흘을 버티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시작한 등산이 내 평생에 걸친 취미가 되었다. 의대의 부적응이라는 위기가 산이라는 친구를 소개해준 셈이다. 차차 의과대학에 적응해 나갔고 레지던트가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4.19 시위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억울했다. 대학 시절에 벌인 일에 몇 년이 지나서 유죄 판결을 내리다니. 이제 막 결혼도 했고 전문의가 되면 병원도 개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도소라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니 앞길이 더 막막했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 유학길도 막혔고 취직 자리도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일면식도 없던 국립정신병원장에게 편지를 썼다. 당시 국립정신병원은 의사들이 기피하던 곳이어서 나를 위한 자리가 하나쯤은 있을지도 몰랐다. 뜻밖에도 원장은 나를 받아주었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나에게 국립정신병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막다른 골목에서 찾은 유일하게 열린 문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의사로서 크게 성장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직접 만나 배웠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았다. 만약 대학병원에 있었다면 한두 명의 스승 밑에서 비교적 증상이 비슷한 환자들만 돌봤을 것이다. 오히려 나라에서 하는 병원에서 일했기에 다양한 의사와 환자를 만나며 폭넓게 경험을 쌓았다. 전과라는 위기가 의사로서의 삶에 일면 전화 위복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제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나 했다. 그런데 갑자기 군대에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4.19 혁명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되면서 관련자들이 모두 사면되었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떨어져서 무엇이든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되자 이제는 사면되었으니 군대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지가 날았다. 당신은 국립정신병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원을 고민할 때였다. 결국 모든 꿈을 3년 넘게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다시 난간에 봉착한 것이다. 군대를 제대한 후에 다시 원점에 섰다. 개원하자니 돈이 없었고 국립정신병원에 복직하자니 뭔가 허전했다. 나는 진로와 관련한 조언도 들을 겸 정신과 의사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제대 인사를 드렸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 정신과 의사의 수가 많지 않아 직접 뵙기가 가능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할 것 같아 개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탐구심이 강하다는 평가를 자주 들었다.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를 고민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향이 강했다. 따라서 각종 일이 파도처럼 밀려와 재빠른 해결 능력이 필요한 거대한 병원 조직보다는 골똘히 궁리하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는 학교에 머무를 때 더 즐겁고 편안했다. 하지만 감옥에 갔다 오면서 레지던트 이후 대학에 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에 교수가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과장님은 며칠 후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전임 강사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예기치 않게 새로운 길이 열린 순간이었다. 그 후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치열하게 공부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풍부한 임상을 쌓았다면 연세대에서 학문적인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 후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겨 평생 가르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내 인생은 그다지 계획대로 풀리지 않았다. 무엇을 제대로 해볼라 치면 의지를 꺾는 장애물이 나타났다. 한때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억울함도 느꼈다. 하지만 주저앉아 전부 포기할 게 아니라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했다. 그런데 그런 몸부림이 예상치도 않게 다른 길을 열어줬다.
내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다. 인생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끝에 다다른 것 같아도 절대로 끝이 아니다.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버티면 눈에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내가 어느 만큼의 세상을 경험하다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85년을 살았지만 나는 세상을 다 안다고 느끼지 않는다. 어릴 때 내 고향은 전쟁터였다. 늙기 전에 전쟁터에서 죽지는 않을까 불안했다. 대학생 때는 민주적인 세상을 꿈꾸었다. 그러나 정부의 폭정을 바라보며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암울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돈만 쫓는 삶에 회의를 느꼈다. 하지만 경제 부흥이 제1 목표라는 우리나라에서 성찰하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라. 모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세계인과 소통하고 워라밸을 외치며 나답게 살고 싶은 게 꿈이라고들 한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을 85년 전의 내가 어떻게 예측했겠는가. 도가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락이다. 무엇이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고에 사로잡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자기만의 세상에 발목을 잡힌다. 그러므로 당신 앞의 현실을 전부라고 판단하지 말라.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믿고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애쓰면 마법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것이 85해를 살아본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삶의 진리다. 그렇겠죠. 저도 아주 어릴 때는 삶이 무엇이냐, 사람이 인생을 산다는 건 무엇이지? 이렇게 자문을 많이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그때 제가 항상 했던, 나 자신에게 했던 대답이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사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배운다라는 마음이 곧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약간 맥락이 통할 것 같거든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배울 일이 없겠죠? 아마 저도 어릴 때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알지라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좀 안다고 생각해도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서 더 배워나가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야 이제 살아가는데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서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은 한번 이분이 말씀하셨던 인생을 안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만의 이유를 찾아보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2장 네 번째 이야기, 나답게 사는 것 외에 다른 정답이 있을까? 인생에 대하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